자, 오늘 니체 하겠습니다. 평등에 대한 욕망. 자, 잘 들어보세요. 평등이라는 개념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두 가지 욕망 중 어느 한쪽을 숨기고 있다. 잘 보세요. 보살님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와서 고요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어떤 걸 숨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세요. 네,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보면 진짜 막상 고요해지면 고요한 걸 싫어한다는 거. 고요함은 곧 지루함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지루함을 못 이겨요. 그래서 기쁘고 싶고 뭔지 모르게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뛰쳐나가요. 여러분들 진짜 진정한 고요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그 상태가 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오히려 고통스러울 때보다 더 행복해요. 고만 이렇게 한대. 지루하면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그 상태가 돼봐야 알아. 그 상태가 돼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도 기쁘고 싶어요. 그 부산하고 복잡다단한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거의 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자세히 안 보면 여러분이 기쁨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고통에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뜨거운 데 찬 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얼음 굴에도 들어가고 뜨거운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뜨거운 데 들어가고 나오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또 어디 얼음골에 들어가다 나와도 어떻게 몸이 시원하잖아요. 그걸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있는 이 몸은 뭔지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거기 가서 물에 담그고 싶고 시원하고 싶고, 그게 여러분들이 감각이 중독이 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보시고. 근데 그게 여러분 삶에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평상시에 있는 거 이대로가 편안하다면 여러분 이걸 안 즐겨요. 일을 만들어. 이제 기쁜 일을 또 만들어. 사람 불려들여. 그죠? 계속 일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조용하게 그냥 있으라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만들면 어떻게 돼? 여러분 나와가지고 뛰쳐나가지. 바깥에 모임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싶다는 건 빨간 거짓말인 거야. 잘 보세요. 내 말이 다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보셔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여행을 그런 식으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음식을 먹으러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냥 간장 하나에 밥 먹어도 행복하면 굳이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갈까요? 네. 내 집이 최상의 지상의 낙원이고 행복한데 여행을 그렇게 자주 갈까요? 거짓말일 거야, 그게. 네. 새로운 거 구경하고 새로운 거 탐험한다? 그건 자기를 싹 포장하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매일매일 여러분을 보는 것 자체가 새로워요. 하루라도 내가 똑같은 날이 있던가요? 내 상태가, 내 마음이. 맨날 다른 사람인데 뭘 다시 새로운 걸 밖에 나가서 찾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도 늘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돼. 보셔야 돼. 그래서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건드려 주잖아요. 막 성을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야 돼요. 이걸 건드려 줄 수가 없어요. 다 알아도. 자요, 한번 봐요. 어느 한쪽을 숨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세요. 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욕망이다. 네, 이 평등이라는 이거 대한 욕망을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평등이에요. 네, 그죠? 높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꼴불견이고, 자기가 언제 그래 살았다고 저렇게 난리야? 뒤로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는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돌아서 가면서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헛헛하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그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등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욕망이다. 예. 왜? 이거는 자기가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욕망인 거야. 그죠? 예.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지. 그죠? 남편은 월급을 300만 원밖에 못 줘요. 근데 나는 언제나 갈구하는 거는 500만 원, 1000만 원을 갈구해요. 생활비를.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욕망이죠. 네. 이것이,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세상이 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네.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평등이라는 그 평등이 여러분한테 맞추는 평등이에요. 네.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 가면을 안 벗으면 공부가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가면을 빨리 벗어야 돼요. 그렇게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가면을 썼다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 그 가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히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를. 네. 따라서 부르짖는 평등이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양쪽 다 여러분들이 평등을 원하지만 양쪽 다 여러분이 절대 거기에서는 절대적인 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는 여러분이 평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끌어내리려는 쪽에 평등인지 끌어올리려는 쪽에 평등인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수용하세요. 네. 받아들이세요. 그럼 끝나요. 파악 안 해도 돼요. 정확하게 보고 그걸 그냥 수용하면 끝나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남편도 있는 그대로, 생활비 주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맞춰 살면 그냥 괜찮아요. 네.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평등이나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니까 불평등이 되는 거예요. 원래 평등했어요. 원래. 원래 평등했는데 여러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삶은 이렇게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 우리가 살아갈 때 평등에 대한 욕망이 있을 때 미운 사람도 있고, 그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위에 보면 뒤범벅이 돼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내가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적을 만들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이 공부를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냐? 네. 니체가 진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해놨어요. 네. 이거 완전 니체는 그래도 현대 사람이잖아요. 현대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니체가 어떻게 말하냐? 첫 번째,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좀 조용하라, 혼자 조용한 데 있어라 이러면은 억지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생각하죠. 주위에 있는 걸 다 끌어낼 생각하지. 그건 또한 뭐예요? 자기에 맞게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다 비교해서 내가 어떤 거를 내한테 맞게끔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어떤 거는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라는 거야. 눈치채지 않게.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를 놔줘요. 그죠? 응. 만약에 오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오늘은 안 되겠는데 내가 매주 금요일은 절에 가서 본문도 듣고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내일이나 모레 만나면 안 될까? 내가 공부하러 간다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도 오늘 하루 빠지면 안 돼? 오늘 같이 가면 안 돼? 이래도 아니 그거 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돼. 난 이 약속을 나하고의 천일 약속을 했거든. 아니면 10년 약속을 했거든. 그건 내만의 철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돼. 그리고 자기 보는 건 언제든지 다른 날 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두말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죠? 이 감정적으로 끌어내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내 가는 길을 당당하게 가면서 그 사람을 억지로 맞추지 않고, 그죠? 갈등이 커지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럼 또 그런 상태야. 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아, 그래. 가면서,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한 3번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머리에는, 아, 자는 금요일 날, 절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더라.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만날 때 어떻게? 금요일은 빼고 전화를 해줘요. 그죠? 그럼 그 사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금요일 날 가서 무슨 공부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궁금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이 공부하면 막 모든 사람 끌어들여갖고 뭐 이 공부 다 시키고 싶어 하지. 자기도 공부가 안 됐는데. 이 자기가 공부되면 묻지 않을 때 절대로 누군가한테 권하지 않아요. 공부가 안 됐을 때, 자기가 섣불리 알았을 때, 썰익었을 때 공부를 막 사람들한테 하자고 권하고 조장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 공부는 그렇게 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 자기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끊어내지도 않고, 갈등이 커지지도 않고, 내가 억지로 그 사람한테 맞추지 않아도 서서히 그 사람하고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럼 나는 내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로 두라는, 이게 늘 이 공부를 첫 번째로 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를, 내는 내 시간을, 여기에 금요일만큼은 내 시간을 가진다는 거를 주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알리는 거야. 내가 막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친구들이 가하고도 같이 가자. 누가 얘기하면, 아니, 걔는 안 돼. 걔는 금요일은, 해.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다른 사람한테. 아, 그래? 걔는, 그거는 꼭 안 빠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른 날짜 잡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득이하게, 아니면 자기들끼리 가겠지. 나 빠지고. 응. 그 한 번이라도 양보해주면 안 돼.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면 안 가면 안 돼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만의 약속을, 철칙을 지키면, 만약에 그게 여행이 걸린다든가, 뭐, 골프 모임이 걸린다든가 하더라도, 금요일은 그럼 너희끼리 가. 난 안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 거 확보하고 다음에 다른 날 잡히면 갈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더 좋아. 그러면 휩쓸리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금요일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니 전번에는 가더만 왜 안 가나 이래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발목 잡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 가기 싫을 때는 금요일 공부해야 되고, 지 가기 좋을 때는 금요일 날 가더라.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쓰더라. 뭐예요?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끌어올리는 욕망이지. 평등. 그죠? 가기 싫을 때는 가기 싫은 쪽으로 끌어내리려는 평등에 대한 욕망이죠. 여러분 매번 다반사로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면 누군가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계속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할 때 자기 중심이 없으면 다 흔들려 버려요. 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에 나와 약속을, 이걸 첫 번째로 두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첫 번째로 두라 하면 무조건 절에 들어와가지고 스님한테 조아려야 된다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 때 어떤 걸 첫 번째 두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거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내 욕망도 있잖아. 아직 욕망이 덜 끓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 공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말하자면 과정에 거치지 않고 공부가 된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네. 반드시 어떤 것도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네. 이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실감하셔야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인사는 깨끗하게. 굳이 우리가 그 사람 마지막이다. 그럼 굳이 우리가 나쁜 말로 끝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죠? 이 사람 관계는 관계할 때도 잘 해야 되고 그날 관계하고 헤어질 때도 잘 끝나야 되고 다시 만날 때도 잘 해야 되고 마지막 관계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괴로운 거는 뭐냐면 전부 인간관계에서 괴롭거든요. 네. 아니면 돈. 딱 두 개예요. 그랬을 때 굳이 내가 나쁜 말까지 해가지고 끝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첫 번째 하고 연결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하고 연결될 때 진짜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는 마지막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리할 관계라면 지지멸렬하게 하지 말고 그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다소 섭섭하고 내가 마음이 언짢더라도 나쁜 말 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뒤돌아서는 게. 그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만났을 때 좋게 하기 위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중에 길거리에 가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어디 안 만날 수 없죠. 근데 깔끔하게 그냥 정리정돈을 만약에 헤어질 때 심플하게 그냥 끝났어요. 응. 뭐 내가 니한테 섭섭하네 마네 이러는 게 안 했어요. 아 그래? 그래 친구야. 그럼 잘 가. 잘 있어. 이러고 두 번 다시 안 하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계속. 아 그러면 내가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의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그러면 진짜 몇 년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이 사나를 만나잖아요. 그럴 땐 깔끔하게 내가 심플하게 헤어졌으니까 어때요?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니니까. 원수로 볼 일이 없잖아요. 그게 절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에서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앙금이 남아있지 않고 그 사람의 섭섭함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어제 본 것처럼 반갑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아서서 이래. 내가 자를 저렇게 반갑게 맞아들일 일이 뭐지? 내가 저 사람하고 저렇게 친했나? 근데 왜 안 보게 됐지?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겸연쩍어 하지만 내가 너무 반가워하면 뭐 우물쭈물 하다가 그래 뭐 그래 잘 지냈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돌아서는 내 마음은 너무 산뜻한 거야. 예, 분명히 그때 생각해보면 옛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때 우리 헤어졌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네. 그 순간에 나는 정리가 다 되고 그 사람하고의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볼 때는 새로운 사람 보는 것처럼 그냥 가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정리를 할 때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것 또한 어떻게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건 전 남편이든 후 남편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거는 인간관계로 보는 거예요. 깔끔하게. 전 남편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친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에요. 인간관계가. 전 남편하고 그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남자 같으면 전 여친. 그죠? 전 애인. 그죠? 첫사랑. 그죠? 우리는 늘 첫사랑이 다 있어요. 늘 첫사랑. 자기만이 알고 있는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해야 돼. 깔끔하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전부 다 사람하고 관계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관계되는 일을 안 하면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공부도 왜 하느냐. 그냥 만약에 그냥 살아야 돼. 물질하고 살아야 되면 그냥 살아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AI하고 살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람 관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방법은, 이 삶의 지혜는 반드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인간관계에 대한 삶의 지혜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세 번째, 비난하지 말고 인정하라. 어떤 것도, 친구 관계도,
뭐 어떤 것도 여러분 있는 관계는 그냥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일도 비난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요. 아 그냥 나한테 다를 뿐이다. 저 사람과 나는 그냥 다를 뿐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봐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죠? 계절이 지나면 꽃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붙들고 늘어져서 계속 있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헤어져야 되고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이 헤어지고 싶지 않아도 나중엔 그냥 저절로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좋다. 나쁜도 받아들이면 시기가 되면 다 가요. 좋은 사람도 가고 나쁜 사람도 가고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보면 여러분 이게 지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받아들이고 고통 사람 보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 볼만하다는 거예요. 볼만하다는 거. 처음엔 죽도록 싫을 만큼 혐오스러울 만큼 그게 보기 힘든데 나중에 봐진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인정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자기 마음에서 얼마나 녹아내리는지. 네. 내한테 끌고 들어오고 끌어올리고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비난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 처음에는 1도 안 됐으면 나중에 지나보면 10 정도는 돼요. 그 다음에는 20 정도 돼. 이게 이제 공부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에보다는 좀 보는 게 수월하네. 그 다음에 볼만하네. 볼만하네 정도 되면 한 50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괜찮네. 그럼 50이 넘는 거예요. 네. 무조건 50이 넘으면은 살기가 편안해요. 50만 넘으면, 반만 넘으면 그냥 그래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배터리로 말하면 꽉 차 있지 않고 이 공간이 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하다고, 네. 숨쉴만 하다고. 네. 그것도 내 안에 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 에너지, 그 싫고 좋고에 대한 에너지에 이 거리가 줘주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다니,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볼만하다. 예, 그걸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자, 4번째는 굳이나 사람들하고 관계를 했을 때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풀려고 애쓰지 마라. 네네. 그것도 풀릴 때가 돼야 풀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 관계에 내가 아무리 사정하고 미안하다고 해도 절대로 상대방에서 안 풀어줄 때 있죠. 소용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왜?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충분히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요. 네. 충분히 만약에 내가 오해를 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내요. 그 사람이 받아주든 받아들여주지 않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관계를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랬다, 뭐 오해를 했다. 설명이 필요한 관계라면 그 사람하고는 이미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네. 네. 만약 이해가 되면 돌아서서 친구야 내가 오해를 했더라 이렇게 되지. 내가 부연 설명을 하고 내가 그때 이래서 그랬다고 너도 그랬잖아 나도 그랬. 이거 설명이 뒤에 구차하게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에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말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계속 관계가 더 틀어져요. 그 말에 더 틀어져요. 네.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이렇게 달라들어요. 그죠? 너 나 놀리는 거지. 니만 편하면 다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네가 지금 사과하러 온 건 맞냐? 태도가 맞냐? 이렇게 달라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요. 이게 너무 진짜 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제대로. 그럼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것 또한 시간을 벌어야 돼요.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저절로 풀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자기가 얼마나 고약하게 했는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야 돼요. 예. 그때 나한테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가 더 미안해 있어요. 네. 자기가 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스스로 방어해서
자기가 그때 잘했다고,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 하지만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네.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 돼서는 더 이제 미안해하고 그때 뻗대고 있었던 걸 내한테 더 잘 이렇게 하게 돼요. 네. 그때 내가 그래도 그때 내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풀려고 얘기를 한 것도 잘했구나. 그리고 거리를 둔 것도 잘했구나.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할 때도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안전거리를 나도 평생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잘 변하지 않잖아.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은 잘 변하지 않잖아. 그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 안 변해요. 그걸 안다면 절대로 그 전에처럼 친하면 안 돼요. 예, 친하면 항상 그 거리를 둬야 돼요. 네. 딱 그만큼. 네, 그만큼에서 그죠? 서로 인사하고 좋게 하고 딱 거리를 둬요. 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거리가 두고 먼 사람이 이 트러블 일어나지 않아요. 네. 너무 가깝고 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 갈등의 원인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게 제일 많은 게 누구냐?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부모, 남편, 형제, 자식, 네, 남하고는 그렇게 틀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공부를 한다면 내 중심을 잡고 거리를 둬야 돼요. 네. 내가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너무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네. 그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애착이거든요. 그걸 거리를 둬야 공부를 안 하면 자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거리를 두는지 안 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요? 부모는 자식한테 눈이 멀어 있잖아요. 왜? 그 애착이 다 덮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나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그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도 끌어내리려 하고 끌어올리려 하거든요. 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네. 자, 5번째는 정리된 관계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네. 그러니까 정리됐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다른 관계를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이 5번째가 다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 건 사람 관계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이거 사람 관계에 대한 그 완전 통찰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예. 이게 여러분이 오늘의 지금 평등에 대한 욕망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 5가지는 저절로 돼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끊으려 하지 말고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잖아요. 네. 그때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 관계라면 이미 틀어진 거니까 내가 깨끗하게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면 할수록 내한테 더 소중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죠?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 공부를 하면.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다 이 공부하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은근히 그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사람들 관계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평등에 대한 욕망,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 이게 가슴에 묻어두고 여러분이 지침서로 삼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람들하고 적을 만들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라. 두 번째 마지막 인사는 깨끗하게. 세 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인정하고. 네 번째 굳이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요. 5번째 정리된 관계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네.
아시겠죠? 경험해. 네, 다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건 다 네. 경험. 네. 이거 하나만 딱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평생 사랑 관계 할 때 지침서로 딱 삼으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마음에 딱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